광주 사람들에게 금남로란 단순한 도로가 아니죠. 대한민국의 일종의 양심이잖아요. 특히 금남로는 광주의 혼, 광주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역사적인 장소죠. 광주 사람이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금남로란 민주주의 바로 그것입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광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을 야구로 극복한 도시에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령이네. 그래서 이거 뭔 짓이다냐, 정말 계엄령이냐, 맞냐? 그때부터 이제 손에 힘이 없고 막 가슴 떨리고 80년 5호를 생각하니까 아주 말할 수가 없어요. 손이 떨려서 그냥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처음에 연락을 받고 정말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21세기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그 평온한 상태에서 전시회나 발동이 되는 비상계엄이 포고령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게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 이게 40년 만에, 45년 만에 이게 무슨 꼴인가. 지난 45년 동안 민주주의가 공고해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 착각이었구나. 일순간에 단 몇 분 걸리지 않아서 불법적인 내란이 일어날 수 있고 계엄이 선포될 수 있구나. 그러면 또 계엄군들이, 군인들이 또 시내에 총칼을 들고 나타날 수 있구나. 이게 현실인지, 과연 정말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다수의 활동가들은 이곳 이제 전일 빌딩으로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활동가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예, 민주환경을 지켜야 한다. 이런 거였는데, 그 금남로 혹은 민주광장이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어떤 유전자처럼 각인된 것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끔찍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공감 내지는 울분, 분노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오게 된 것 같고 또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는 80년 광주가 우리에게 심어준 그런 정신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주저하고 있었고 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기 안에 갖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계엄군으로서 가담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힘은 바로 5월로부터 시작된 시민들의
가슴속에 시민들이 머릿속에 형성된 저항과 부당함에 대한 사회적 DNA가 생겼다. 광주의 아픔, 광주의 어떤 역사가 없었으면 12.3 내란은 성공했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12.3 내란을 맞서 싸운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광주를 떠올렸다고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방송을 하게 된 것도 광주를 떠올린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청 안으로 나오셔서 계엄군을 총칼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려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불법계엄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홍장원 차장이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도 당시 광주에 왔던 특공부대 부하들의 삶을 보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즉 가해자로서의 삶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는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고 탄핵을 유도하고, 이 모든 게 5.18 당시에 희생된 광주 시민들을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간을 광주라고 부를 때, 광주는 더 이상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가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5.18의 민주화,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계속 실현해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고 감동이고, 이번 12.3 내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큰 트라우마가 생겼지만, 또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광주를 떠올리고 광주에 위로받고 또 광주를 위로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런 저는 그야말로 커먼 센스를 함께 하게 됐다. 감각을 함께 공유하게 됐다. 공유 감각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광주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공유 감각이다. 지난 주말 남태령에서 경찰에 막힌 농민들의 길을 터준 건 응원봉을 들고 모인 시민들이었죠. 농민들은 트랙터를 몰고 왔습니다. 경찰 차벽에 가로막히자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달려왔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는데 참여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그때 남태령 시위 SNS로 보게 돼서요. 곱지 않은 시선과 싸워야 했던 장애인들의 지하철 탑승 시위엔
그제 시민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광화문이나 남태령에서 같이 밤샘 시위를 한 다음에 전장인분들이 힘내시는 걸 보고 저도 그러면 앞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붙을 수 있게 연대를 해야겠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나눔, 대동 정신, 또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저항의 정신, 이런 것들이 광주 정신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제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 바라봐 주었던 마음, 5.18 순간은 그런 것을 보게 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일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경험, 이런 식의 바탕에서 탄생한 것이 나눔이고 저항이고 죽음을 불사한 초월적인 의지이고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또 5.18 우리가 던지고 있는 빛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사람들은 광주 정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광주 정신. 그러니까 이게 참 도시하고 정신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예를 들면 파리의 정신, 뉴욕의 정신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파리 감성 이런 말도 통하잖아요. 그런데 한 도시가 정신을 연결시키는 것은 광주가 유일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광주에는 절대적인 폭력 앞에서 양심의 지도에 따라 투쟁한, 목숨을 내놓고 투쟁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것이 광주의 정신이란 말을 붙이는 이유거든요. 1980년 5월 금남로를 중심으로 이 광장이, 즉 금남로가 광장이 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 광장이 되는 거예요. 도로가 아니라 광장이죠. 이 광장에서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광장 민주주의가 가장 아름답게 꼽히는데 법치주의를 지킨 유일한 혁명이에요. 이 운동은 희생을 억제하며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치안 유지와 질서 회복을 위하여 대학별, 고고별. 그래서 광주 사람들에게 금남로란 단순한 도로가 아니죠. 광주 사람들에게 금남로는 도로가 아니다. 우리의 슬픔이고 우리의 동시에 영광의 도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